2차 부등식입니다. 당연히 부등식이니까 부등호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좌변식을 이런 꼴로 2차식은 0보다 크다, 2차식은 0보다 작다, 2차식은 0보다 커 나왔다, 2차식은 0보다 작거 나왔다. 이런 꼴로 변환할 수 있는 모든 부등식을 2차 부등식이라고 불러줍니다. 뭐 이건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일단 밑에 있는 거. 어쨌든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결과적으로 핵심이 해를 구하는 데 있죠. 방정식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몇 개, 부등식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범위가 나오는데 2차 부등식도 일반적으로는 범위가 나옵니다. 근데 1차 부등식이면 사실 어렵지 않게 x와 상수를 분리한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를 양변을 나눌 때 그 나눈 숫자가 양인지 음인지에 따라서 이제 부등호 방향만 잘 판단해주면 어렵지 않게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데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푸냐는 거죠. 근데 2차 부등식도 풀이의 구조 자체는 2차 방정식과 유사합니다. 2차 방정식 해를 구하기 위해서 좌변식을 인수분해하죠. 는영꼴로 만든 다음에 좌변식 인수분해한다. 얘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좌변을 x에 대한 2차식으로 만든 다음에 좌변식을 가능하면 인수분해해서 거기서 해를 구해놓고 나서 그 해의 어떤 위치관계를 통해서 x축과의 위치관계를 통해서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럼 좌변식을 인수분해하겠다는 얘기죠. x-1, x-2 0보다 작다. 근데 사실 둘을 곱해서 0보다 작으려면 x-1이 0보다 작다. 동시에 x-2도 0보다 작다. 또는 x-1이 0보다 크다. 얘는 반대죠. x-0보다 크다. 동시에 x-1은 0보다 작다. 그래서 여기를 만족하는 범위와 여기를 만족하는 범위를 또는 섞는 겁니다. 그래서 둘의 공통범위가 아니고 이것도 답이 되고 이것도 답이 되니까 둘을 적절히 섞어서 답을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구조가 좀 귀찮고 사실 시간도 좀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프적인 해석으로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좌변을 여기는 좌변을 는 y라고 두시고 2차 함수를 그리시고 우변을 는 y라고 두신 다음에 x축을 그리시는 겁니다. 그럼 쟤는 이게 x축이고 좌변식은 아래 블록한 포물선이죠. 근데 x값이 1과 2에서 x가 만나는 이런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떠올릴 수 있어요. 1, 2 한 다음에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2차식이 0보다 작다라는 경우를 위치관계로 포물선이 x축 아래에 놓여있는 x의 범위를 찾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포물선이 x축 아래에 놓여있는 범위면 그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는 x값 범위 안에서는 만들어지는 모든 x값, 모든 저 2차식의 값이 다 x축 밑에 0보다 작은 음의 값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여기 범위 안에는 존재하는 모든 x값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가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단 여기 등호 없죠? 등호 없다는 뜻은 같으면 안 된다는 뜻이니까 양쪽 끝값은 x축과 같아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건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구하라면 1보다 크고 x는 2보다 작다가 됩니다. 근데 만약 부등식의 위치가 이렇게 반대로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반대로 바뀌어 있다면 이번에는 위치관계의 해석이 달라지죠. 포물선이 x축 위쪽에 있을 때를 찾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x축 위에 존재하냐면 이번에는 이쪽 범위죠. 이 범위. 이 범위에서는 포물선이 x축 이때 x값을 대입하게 되면 이때 만들어지는 x값은 전부 다 포물선이 x축 위로 가는 케이스가 성립하겠네요. 그 답을 구하시고 그러면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공통범위가 될 수는 없죠. x가 2보다 크다 또는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이해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일단 좌변식을 2차식으로 정리하고 우변을 0으로 정리한 다음에 만약에 어떤 2차 부등식 풀었더니 얘가 인수분해가 돼서 근이 알파와 베타가 나왔다 칩시다. 마치 방정식 풀듯이 근을 구했더니 알파, 베타, 근이 나왔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2차식이 0보다 커. 그때랑
2차식이 0보다 작아. 이 케이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0보다 작을 때는 보신 것처럼 이게 0보다 작은 쪽이었죠. 저 두 개의 근은 누구였나요? 1과 2였죠. 근데 답을 쓴 거 보니까 1과 2 사이 값이 정답이죠. 그래서 2차식이 0보다 작으면 그 두 근의 사이 값 안에 내가 원하는 x의 범위가 존재하는 거고. 그럼 이번에는 2차식이 0보다 클 때는 이게 답이었어요. 그걸 보니까 두 개 근 중에 1이 2보다 크죠. 이 2가 1보다 크죠. 근데 이 2가 큰 값 2가 x의 범위 중에 큰 값 2보다 더 커지고 작은 값이 1보다 더 작아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외울 때는 큰 작작이라고 외우자. 전문 용어다. 외우자. 라는 거죠. 굉장히 전문스럽죠. 그러니까 딱 봐도 굉장히 고난도의 전문스러운 용어가 됐으니까. 큰 작작, 사이값. 네. 그렇게 하면 이렇게 그림을 안 그리고도 좀 빠르고 쉽게 정리할 수 있지 않나 라는 건데, 대신에 이렇게 풀려면 사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2차 시험보다 크다 작다를 가지고 크면 라임 따라가죠. 크면 2차 시험보다 크면 큰 작작, 작으면 사이값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크다 작다의 기준이 되려면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 쓰는 겁니다. x제곱 개수를 양수로 만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인수분해해서 해를 구했더니 알파, 베타, 해가 나왔다면 그 알파, 베타를 통해서 2차 시험보다 크면 큰 작작, 작으면 사이값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겠다는 뜻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뭐를 알 수 있냐면, 선생님 이거는 냉정히 말해서 2차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해야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뭐 사이값이다를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항상 2차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저 2차식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큰 케이스에서는 풀이법을 큰 작작 사이값으로 가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2차 부등식에서 저 2차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지 않을 때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0보다 작다고 합시다.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인수분해 해보시면 x-2의 제곱이 되죠? 근데 근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아니잖아. 그럼 아까 말한 크고 작고가 구분되려면 서로 달라야 되는데 그런 게 성립 안 하네요. 사이값, 이것도 양쪽 끝값 사이에 존재하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이 성립하지 않는 케이스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풀이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식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그리거나. 식으로 해석할 때는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이걸 제곱시키면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값이 나오죠. 따라서 어떤 실수를 제곱해서 0보다 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해가 없다가 정답이에요. 식으로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그래프로 좌변을 y라고 둡시다. 우변을 y라고 둡시다. 그럼 좌변은 2,0이 꼭지점이며 아래를 블록한 포물선 아닌가요? 그럼 2,0이 꼭지점이면서 아래를 블록한 포물선이라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얘가 이고요. 근데 이 위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위치 관계. 여기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여기는 x축보다 작다, 아래에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럼 이 그래프상 x축 아래로 가는 구간이 있으면 그 구간에 x값이 존재하면 그게 해라는 얘기죠. 근데 이 그래프 중에 x 아래로 가는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정답이 되죠. 그럼 만약에 문제가 여기 등호가 붙었어요,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는 없지만 어떤 수를 제곱해서 0이 될 수는 있죠. 그때 언제냐면 밑에 있는 x-2가 0일 때예요. 그때는 제곱해서 0이 되기도 하니까. 작거나 같다는 뜻은 작아도 되지만 같아도 된다는 뜻이니까. 따라서 이때 해는 x값 2가 해가 됩니다. 근데 이 그래프로 이제 해석할 때는 다음 포물선 중에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다는 뜻은 접한다라는 뜻이죠.
그럼 언제입니까? 그러면 X, 야, 너 혹시 너 포물선, 너 언제 X 밑으로 내려가? 난 안 내려가. 그럼 혹시 X축과 같을 때는 있어? X가 만날 때는 있어? 만나. 언제? 2에서. 아, 그러면 이 부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위치 관계는 X값 2에서 만들어지기도 하는구나, 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됐어요. 그럼 2차식이 0보다 크다. 그럼 이렇게 되죠? 어떤 제곱한 값이 0보다 크다. 그럼 제곱해서 0보다 큰다는 얘기는 다 되는 거 아닌가? 뭐만 빼고? 그치, 얘가 0일 때 2만 빼고. 2 빼고 다 되니까 이런 경우는 해가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 그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프를 왔을 때, 야, 너 포물선, 왜? 너 언제 x축 위에 있어? 언제 위에 있냐고? 나 거의 다. 거의 다. 다 x 위에 있어. 이때만 안 돼. 나머지는 다 돼. 그럼 여기는 2를 빼는 모든 실수 전범위가 결국은 이 부등식이 참여되는 범위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등호까지 붙어버리면 그때는 이제 이것도 없이 이제 모든 실수가 되겠네요. 2마저도 답이 된다는 뜻이니까.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죠? 이 케이스는 판별식이 0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중근을 갖는 케이스라는 얘기죠. 근이 한 개인 케이스. 마지막에 이제 케이스가 이거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0보다 작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가만히 있어봐. 이거는 식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하다가 x제곱 마이너스 2x 한 다음에 뒤에 만약 플러스 2 있다면 완전 제곱이 될 텐데 3에서 1 빼왔다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럼 이렇게 완전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0보다 작다. 되죠? 그럼 따라서 이 2차식은 앞쪽에 있는 이 식이 항상 0보다 커 나왔죠. 근데 거기다 2를 더했으면 얘는 항상 2보다는 커 나왔겠지. 항상 2보다 커 나왔던 숫자가 0보다 작을 수는 없네요. 그렇게 만든 x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얘는 최소값이 2야. 다 2보다 커요. 근데 이게 0보다 작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만든 x는 없으니까 얘는 해가 없다가 정답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해석해보면 1,2면 꼭점 좌표가 1,2니까 한 여기쯤에 있다 칩시다. 1,2면서 아래를 블록한 포물선 물어보죠. 이 포물선 왜? 너 혹시 x축보다 아래에 있을 때 있어? 아니, 난 그럴 때는 없어. 아래에 있어야 해가 존재하는 건데 그럼 나는 해가 없나 보지 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식으로 이해도 괜찮고 아니면 그래프로 해석해도 괜찮고 하다 보니까 얘는 판별식 0보다 작을 때입니다. 왜죠? 판별식 0보다 작으니 x축과가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납니다. x가 만나야 근이 발생하는데 만나지 않기 때문에 판별식 0보다 작고 만나지 않는 뜻은 아래를 블록하면서 궁지에 붕 떠있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위치관계상 항상 x축 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여기 등호가 붙는다면 등호 붙어도 안 됩니다. 그렇죠? 이 그래프는 x 위에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지점도 없어요.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면 그렇죠? 그때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늘 얘는 x축 위에 존재하는 함수값을 갖기 때문에 이 식이 늘 양수가 될 것이다. 등호 붙어도 모든 실수입니다. 크거나 같다니까 같진 않지만 다 크긴 하니까 이런 데는 모든 실수가 된다. 얘는 판별식보다 작을 때 성립하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2차 부등식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판별식보다 클 때, 판별식과 같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그래프나 이 내용, 이 세 개 전부 다 사실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좀 빠르고 나중에 방정식이나 부등식 해결이 안 될 때 그래프로 옮겨가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판별식 0보다 크다, 같다, 작다 이 케이스는 전부 다 그래프 해석이 가능하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고 만약 식으로 정리한다 하더라도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큰 작작 사이값 두 번째는 완전 제곱식에 대한 이해 있죠. 제곱해서 0보다 크냐 작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얘는 뭐 꼭점 좌표 구하듯이 식 자체를 완전 제곱식 정리하다 보면
이 식이 늘 2보다 큰 것 같은데 그때 얘가 0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그렇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은 다음과 같은 해법으로 푼다. 부등식을 푸시오. 그러니까 판별식 0인 케이스와 판별식보다 작은 케이스. 뭐 이런 거 하나 해봅시다. 2번 문제. 2차 부등식을 풀려면 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게 좋다고 그랬으니까 얘네를 이렇게 이항시킨다고 칩시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 0보다 작거나 같고 인수분해 x 마이너스 8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그런 실수는 존재하지 않죠. 0이 될 수는 있나요? 있습니다. 언제죠? x 8일 때. 정답은 x는 8일 때. 선생님 근데 저희가 중학교 때는 실근 위주로 공부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허근도 배웠는데 아니 여기서 문제 풀 때 실근 조건만 가지고 문제 풀라는 답이 여기 조건상 다음 부등식을 풀라고 그랬지 실근 조건을 만족하는 부등식을 풀란 말은 없는데 왜 허근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왜 부등식 풀 때, 2차 부등식 풀 때나 1차 부등식 풀 때 왜 실근에 대한 범위만 고민하는 거죠? 왜냐면 허근은 무엇이 더 큰지 그런 게 안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허근은 대소 판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혹시나 인수분해 안 돼서 허근을 구했다가 칩시다. 그럼 우리가 푼 것처럼 대소비교를 해야 되잖아? 이 수가 무엇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이 부등식이 참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봐야 되는데 허근은 대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허근해서 대소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실수 보면서만 답을 구하는 겁니다. 네. 뭐 이런 것도 그럴 겁니다. 다음 2차 부등식을 푸시오. 그러면 뭐 1번이랑 2번이 똑같으니까 뭐 2번을 풀어본다면 1번을 풀어본다면 x제곱 마이너스 x 완전 제곱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거 반 마이너스 1의 반의 제곱이 상수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뒤에 플러스 1 이렇게 앞에 있는 세 개 가지고 완전 제곱식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면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그럼 이 식은 늘 0보다 커놨고 그다음 4분의 3을 더했으니 이 식은 항상 4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최소값이 4분의 3인 어떤 실수값에 대해서 그게 0보다 클 때가 언제냐 물어봤으니 모든 실수가 그렇겠네요. 어떤 x를 집어넣으면 가장 작을 때가 4분의 3인데 양수가 될 때의 범위를 물어보니까 모든 실수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결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얘는 꼭점 좌표가 2분의 1, 4분의 3이네? 2분의 1, 4분의 3이면 1, 4분면 위에 있는 점이잖아. 이렇게 되는 아래로 볼까 포물선. 이 포물선이 x축과의 위치 관계 했을 때 언제 위에 있습니까? 물어봤으니 항상 모든 x값에 대응되는 모든 함수값이 항상 양수이므로 얘는 모든 실수가 다음 부등식을 만족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 뭐 이런 것들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 우리가 뭐 이제 절대값 정도에 쫄면 안 됩니다. 당황하지 말고 1번 뭐 해야 되죠? 그치, x가 1보다 클 때와 x가 1보다 작을 때를 가지고 부등식을 풀어야 돼요.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분배되면서 이렇게 될 거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음수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을 분배하면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 0보다 작다. 2차 부등식이죠? 아까 말한 대로 인수분해 x를 묶을 수 있어요. x 마이너스 5 제곱계수가 양수이며 2차식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 0보다 크고 x는 5보다 작다. 자,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절대값이 있을 때는 항상 조건을 만족한 게 답입니다. 따라서 얘네들을 연립해서 푸셔야 됩니다. 그럼 얘랑 얘랑의 연립부등식 풀면 x는 1보다 커나왔고 5보다 작다가 첫 번째 범위의 답이에요. 두 번째 범위의 답은 넘어가죠? x제곱 플러스 x가 되고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가 돼서 인수분해 보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0보다 작게 되고 2차 부등식
0보다 작으면 사이값.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는 2보다 작다. 그럼 조건상 얘랑 얘랑의 공통범위가 답이다. 그럼 공통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는 1보다 작다. 됐죠? 그럼 답은 왼쪽 거 또는 오른쪽 건데 이것도 약간 싸하죠? 이게 약간 이런데? 처음에 작은 수로 본다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이번에 1을 포함하고 5보다 작답니다. 그럼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니 둘을 섞었더니 좀 더 좋은 정답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는 5보다 작다. 이게 가장 좋은 정답이 되겠다. 라는 거죠. 나머지 문제도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 보여드렸으니까 나머지는 같은 패턴이라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2차 부등식의 작성. 근데 사실 이랬잖아요. 2차 부등식도 결국은 만약에 내가 어떤 부등식 해를 구했더니 해가 알파보다 크고 x값이 베타보다는 작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려면 이걸 물어보는 거죠.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여기 범위. 그렇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알파와 베타 사이에 요 값의 범위가 정답으로 나온 거겠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고 알파, 베타를 뭐로 가져야 돼요? 근으로 가는 2차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 2차식의 정체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답이 사이값으로 답이 나왔다는 얘기는 제곱계수가 양수일 때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근데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해서 제곱계수가 항상 정해진 건 아니니까 이 2차식에다가 이렇게 a를 붙여주셔야 되겠죠. 그 a는 감각적으로 양수일 거라고 예상하고 문제를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x값이 베타보다 더 크고 또는 알파보다 더 작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케이스일 때는 그림상 여기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알파, 여기 베타로 분다면 베타 더 크다고 보고 그럼 여기 범위를 구하라는 뜻은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며 2차식이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는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갔죠. 근데 위치상 알파보다 더 작고 베타보다 더 크다라는 답이 나오려면 2차식 0보다 커야 되고 특별한 말 없으면 이 앞에다 제곱계수 a를 이렇게 붙여주셔야 되고 뭐 하는 거냐면 2차식을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에 나와 있는 부등식의 범위에 따라서 사이값이면 2차식이 0보다 작다. 큰 작장이면 2차식이 0보다 크다. 단 그 알파, 베타 두 양쪽 끝값 있죠? 이 양쪽 끝값을 두 근으로 갖는 2차식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2차 부등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셨고 마무리 마지막에 여기인데요. 별표 하나 칩시다. 이거는 외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뭔 말이야? 외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걸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는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만약에 내가 이런 2차 부등식이 있습니다. 0보다 여기는 이제 위치상 뭐 크다, 뭐 크거나 같다, 작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뒀을 때 이 앞에 이 앞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할 때 이런 말이 나오거나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할 때 그리고 x값에 관계없이 다음 부등식이 성립할 때 이런 말 나오면 약간 어떤 스멜이 나죠? 여기 앞뒤가 되게 비슷한 걸 배웠잖아요? 뭐 할 때 배웠죠? 항등식 할 때 배웠죠?
근데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잖아. 그쵸. 그럼 얘는 해석상 보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는 뜻인데? 그럼 이름을 뭐라 줘야 될까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항부등식인데 이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뭐라 쓰냐면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멋지죠? 왠지. 절대지존 이런 느낌. 절대자 이런 느낌. 절대부등식. 그러니까 느낌은 항부등식? 네, 이런 필이라는 거죠. 저는 단어는 없지만 저는 필이라는 얘기예요. 약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는 뜻이구나. 이거 이름을 앞으로는 절대부등식으로 하겠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 문제 구조는 절대부등식인데 2차 시계에 대한 절대부등식 문제가 출제가 되면 가장 좋은 거는 그래프로 해석하시는 겁니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라는 거는 포물선과 X축의 위치관계, 부등호의 크기를 보고 위치관계를 따지면서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인지 봅시다. 좀 전에 그랬었죠? 2차식에 대한 절대부등식. 만약 저 앞쪽 단어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 이미 실수 x에 대하여 x값에 관계없이 다음 2차 부등식이 성립할 때라는 말이 나오면 x축과 포물선의 위치관계를 따지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곱합해 있는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라 어디로 블록한지 확인할지 안 되죠. 그래서 총 x축과 포물선을 그리다 보면 총 6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면서 x축과 안 맞는 케이스, 아래로 블록하면서 x 한 점에 접하는 케이스, 아래로 블록하면서 x 두 점에서 만날 때, 위로 블록하면서 x 두 점에서 만날 때, 위로 블록하면서 x 한 점에서 만날 때, 위로 블록하면서 x가 안 만날 때. 그럼 이 6개 중에 가운데 있는 얘네들은 항상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항상 위쪽, 항상 아래쪽이라는 얘기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얘는 그래프 구조상 이쪽에는 x 위에 존재하죠. 부등식이 0보다 클 때입니다. 그치? 얘는 부등식이 2차식이 0보다 큰 위치인 거고 여기는 얘네들보다 반대로 2차식 0보다 작은 위치예요.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늘 0보다 크다, 늘 0보다 작다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적당한 위치는 0보다 클 때도 있지만 적당한 위치는 x축 아래로 내려가서 0보다 작을 때도 있기 때문에 항상이 성립하지 않아요. 얘도 그렇습니다. 항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항상이라는 조건이 달고 나오면 얘네들은 다 빼고 가는 거예요. 빼고 이거는 언제 성립하는 거냐면 어떤 2차 부등식이 x에 관계없이 늘 0보다 클 때 어떤 x를 집어넣어도 포물선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잖아. 얘는 어떤 2차식이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기도 하지만 뭐 할 때도 있죠? 같을 때도 있네요. 그럼 만약 저런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다음 2차 부등식을 푸시오. 그러면 이 케이스고 얘는 어떤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겠죠. 그래서 접하니까 얘는 어떤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작을 때예요. 이걸 책에서 이렇게 위에다 4개를 그려주고 외우라고 돼 있는데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만약에 이게 성립하려면 네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됩니까? 그러면 첫 번째 아래로 블록해야 됩니다. 따라서 A 값이 양수여야 됩니다. A 값이 양수여야 됩니다. 동시에 두 번째 X축과는 만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판매시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연립해서 부등식을 푸시면 됩니다.
그럼 이 케이스에서는 다 똑같은데 A가 양수, 동시에 판별식 0보다 안 만나든지 접하는 것까지 가능하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럼 이 케이스가 성립하려면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 얘기는 위로 블록하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럼 위로 블록하면 A 값이 음수가 되어야 돼요. 얘네 둘이 이렇게 연립하는 연립부등식. 얘는 A가 0보다 작고 판별식도 0보다 작고 이렇게. 아셨습니까? 이게 절대부등식을 풀이하는 어떤 해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차 부등식에 대한 절대부등식 그러면 이 6개 그래프 중에 가운데 2개 잘라내고 양쪽 끝에 있는 2개, 양쪽 끝에 있는 2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만약에 절대부등식 문제에다 등호가 있네? 그럼 무조건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붙어야 되는 겁니다. 등호가 있네? 그럼 판별식 0도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등호 없네? 그럼 양쪽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래로 블록해서 공중에 붕 떠 있는 경우, 위로 블록하면서 공중에 붕 떠 있는 경우. 근데 항상 2차식 0보다 크면 첫 번째, 항상 2차식 0보다 작으면 마지막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호 붙으면 이제 좌우, 저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들도 가능하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그러면 여기 있는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십시다. 혹시 지금 몇 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가 다음과 같이 나온답니다. 실수 A, B 값을 찾으시오. 이상하죠? 얘는 2차식 0보다 큽니다. 크면 큰 작작인데? 이건 왜 사이값이지? 오타 아닌가? 가 아니고 이렇게가 나오기 위해서 2차식을 먼저 작성합니다. 양쪽 끝값이 3분의 1과 2분의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x 두 근을 더한 다음에 부호반대 플러스 두 근을 곱한 값이 상수항. 2차식 0보다 작으려면 사이값. 됐나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식과 이렇게 나오는 식을 보니까 뭐의 차이가 있자면 제곱 앞에 a가 붙었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a를 곱하는 거죠. 쟤랑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 곱하는 a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음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ax 제곱 마이너스 a 가로 3분의 1 이거 더세면 얼마예요? 네, 6분의 5ax 플러스 6분의 1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죠. 음수를 곱했으니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플러스 5가 붙었네요. 그럼 a에는 뭐가 들어야 되나? 이렇게 보니까 이 a는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여기 있는 플러스 5가 마이너스 6분의 5a랑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을 곱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6 곱하면 마이너스 6x 제곱 여기다 마이너스 6 곱하면 a다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6을 집어넣었다면 그때는 플러스 5x 여기다 마이너스 6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6, b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a, b가 구해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부여가 될 테고요. 자,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의 해가 다음과 같을 때 다음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이것도 그렇죠. 사이값. 큰데? 일단 사이값으로 2차 부등식을 만드시고 x제곱 두 근을 더한 다음에 부호 반대 끝에 거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근데 여기다 양변에 a를 곱하는 순간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었어요. 왜? 문제가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a가 음수겠구나. 그리고 a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2a 따라서 b값은 마이너스 a, c값은 마이너스 12a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ax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ax 플러스 c 마이너스 12a 0보다 크다.
다시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양배를 a로 나눕니다. 근데 아까 a를 나눌 때 a 값이 음수였기 때문에 나누면 a는 떨어져 나가는데 이렇게 a가 다 떨어져 나가지만 부동화 반대로 인수분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 0보다 작다.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3보다 작다. 이게 밑에 있는 정답에 해가 된다 라는 표현이겠네요. 항상 성립할 조건 168번 다음 2차 부등식이 2차란 말이 나왔네요. 중요합니다. 2차 자, 뭐죠? 2차 분식이 뭘까? K는 0이 아니다. 이게 나름 중요합니다. K가 0이 아니래요. 그런데 다음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 이게 무슨 부등식? 절대 분식. 절대 부등식. 2차식에 대한 절대 부등식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 그랬죠? 6개 그래프를 떠올린다. 근데 그 6개 중에 실제로는 가운데는 2개 빼고 4개. 이거, 이 4개를 떠올린다. 근데 그 4개 중에 등호가 붙으면 네, 이쪽 2개 아니면 이쪽 2개다. 답은 이렇게 2개 또는 이렇게 2개 중에 고른다. 근데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2차식이 0보다 작네? 포물선이 항상 X축 항상 아래로 가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럼 앞쪽 건가요? 뒤쪽 건가요? 뒤쪽 거죠. 얘는 아닙니다. 얘는 항상 위에 있지 아래에 있지 않으니까. 그럼 이 케이스가 성립하려면 첫 번째 위로 블록해야 된다. 따라서 K값은 음수가 된다. 두 번째 판별식이 이게 등호가 붙었기 때문에 X축에 닿는 것도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판별식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돼요.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풀면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곱하면 플러스 K 이렇게 되죠. 4K 제곱 플러스 5K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4K, K, 1, 1 둘 다 플러스. 그러면 4K 플러스 1 K 플러스 1 0보다 작거나 같다. 2차 부등식 푸는 거죠. 2차 부등식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 누가 더 작나요? 마이너스 1이죠. 네, 마이너스 1보다 커놨고 K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정수. 자, 얘를 만족하는 정수 K값을 구하죠. 정수 누구 있어요? 마이너스 1밖에 없네요. 네, 다른 정수는 존재하지 않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다르겠죠? 윗가람? 근데 흐름은 비슷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다. 절대 부등식. 그럼 그래프 6개 중에 이렇게 4개. 이렇게 4개가 있을 것이다. 근데 부등호 방향 보니까 이쪽이 크네? 2차 시험보다 크다. 항상 위쪽이 있다. 이쪽이다. 근데 등호가 없네? 등호가 없다는 뜻은 얘도 빼야 된다. 얘는 당연히 답이 아닐 테고 얘구나. 그러니 첫 번째 아래로 블록해야 되니까 제곱 앞에 있는 A 플러스 1이 양수다. 두 번째 동시에 X축과 만나지 않으므로 판별식 0보다 작다. 그래프가 위에 있다고 해서 이게 판별식 0보다 큰 게 아니에요. 안 만나니까 작은 겁니다.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하면 되구나.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판별식, X 앞에 짝수 있네? 4분의 1을 쓰자. 그래서 반의 2는 없어지고 반의 제곱. 음수는요? 음수는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굳이 붙이지 말고요. 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A 플러스 2 곱하기 끝에 있는 상수값 4. 걔가 0보다 작다. 푼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 0보다 작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 0보다 작다. 인수분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0보다 작다.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 답을 딱 썼더니
맞는 줄 알았는데 좀 이상해. 여기 왜 답에 등호가 붙어있지가 돼요. 나중에 정답지를 확인해 보시면 정답 한 다음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등호가 붙어있어. 내가 구한다면 등호 없는데? 응? 가만있어 봐. 오타인가? 오타일 수도 있지 뭐. 문제집이 오타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오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오타가 아닙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왜 오타가 아닐까요? 잠깐만요. 혹시 저게 네, 혹시 2차 부등식이 아니고 저게 2차 부등식이 안 돼 있으니까 네. A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네. 4가 0보다 항상 크니까 저것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첫 번째 사실 범위였고 아까 위 문제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기 앞에 이 부등식의 차수를 언급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라는 조건을 만족할 필요는 없는 거라 앞쪽에 풀었던 1번 조건은 A가 마이너스 2가 아닐 때를 푼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꼭 내가 2차를 만족할 필요는 없잖아. 2차일 수도 있지만 2차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A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한 거예요. A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없어지고 4가 0보다 크다? 그럼 보통 이제 X가 없어지면 당황한다고 그랬잖아요. X가 없어졌네? X가 없어지면 내가 할 게 없으니까 이게 안 푸는 건가?가 아니고 상황을 A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다음 부등식은 늘 참이 됩니까?를 물어봤는데 늘 참이 되네요. 이건 항상 참이잖아.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늘 참인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부등식을 늘 참이 되는 A값 중에 마이너스 2도 있는 거니까 답을 쓰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가 2보다 작다이다 보니까 얘랑 답을 붙인 게 이 답입니다. 답에 등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거를 근데 실제로 이제 현행 교과에서는 이 문제가 거의 이제 출제되지 않는 이유가 교과 과정 자체가 2차 부등식이 아니면 안 다루는 교재들이 많거든요. 교육 과정 안에 이제 교과서 안에 2차 부등식이 아닌 것들은 다루지 않는다라는 게 많다 보니까 이건 2차 언급이 안 돼 있어서 2차 부등식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예전에는 시험이 엄청 잘 나왔는데 요즘은 이 문제는 좀 잘 안 나온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런 세심하게 저런 조건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했다면 또 풀이는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네. 만약에 방금 전에 거에서 네. 등호가 붙었는데 네. 저게 성립을 A를 집어넣었는데 성립 안 하면 그때 등호를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 이렇게 되면 거짓이잖아. 네, 그럼 A에 마이너스를 집은 이 부등식이 거짓이라는 얘기는 성립하는 조건이 아니니까 이건 답에서 이제 빼내셔야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저 원래 식에서 저기 등호가 있었는데 저게 거짓이 되면 저럴 때는 등호를 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등호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등호가 붙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등호가 붙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근데 만약에 저게 거짓이면은 저기에서 있는 등호는 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것 또는 이것이잖아. 얘를 만족해도 되고 만약 답이 이렇게 나왔다면 얘를 만족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답이 아니라고 했잖아. A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 다음 부등식 참이 안 됩니다. 빼야 되겠네요. 네, 그때는 빼는 게 맞습니다. 만약 이런 조건이 붙었다면 이런 문제가 이제 붙을 리가 이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A가 마이너스가 되면 부등식 참이 안 돼. 근데 여기를 풀어봤더니 A 값이 마이너스가 돼도 부등식 참이 돼. 이거는 문제상 정확히 말하면 문제 오류거든요. 참이 아니면서 참일 리는 없기 때문에 문제 오류인데 만약에 혹시나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여기서는 성립하지만 여기서 성립 안 하기 때문에 이것 또는 이것인데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답이 안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부등호가 이렇게 만약에 바뀌어서 만약에 이게 성립하지 않아. 이게 부등호가 반대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 이렇게. 그럼 거짓이잖아. 그럼 A에 마이너스 1을 집으면 이 부등식이 거짓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마이너스 1을 잘라내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논리가 안 맞을 거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출제될 리는 없었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어이구,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나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뒤에 뭐 이만큼 남아있네? 네, 세상에나.